여러분들의 아이가 성적으로 최상위권이 아니거나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키워 주셔야 하고요. 엄마, 아빠 둘 다 공부머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래도 열심히 아이의 재능과 흥미를 찾아주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 없이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으면 아이가 알아서 꿈을 찾고 이뤄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르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지난달 가르패밀리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 계정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3프로TV 이진우 기자님과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집에서 진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들의 자녀들은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특히 더 많이 배우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의 키워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해당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거기서 나와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항상 있잖아요. 그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가 정해지죠. 궁금한 건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일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이거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냐? 아닌데 어릴 때부터 어떠한 일을 대하는 자세와 정도와 깊이와 정성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에 밴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필사적으로 하는 녀석이 있고, 야, 저 어디 숨어야 되지? 아, 내일은 저기 한번 숨어볼까? 미리 사전 답사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친구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그 강도가 다르죠. 근데 그걸 저는 평소에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아, 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라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어느 정도의 정성과 깊이를 다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복사를 해오세요 라고 하면 그 복사를 정말 열심히 잘해야 돼. 호치키스 찍어오는 거 봐도 쿡 찍어와서 이 자식 손 대었다.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테이프로 붙여오는 친구가 있죠. 일에 대한 정성의 깊이, 누군가는 그릿, 집요함, 그리고 지구력이라고도 하겠는데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성공을 분석한 기사도 많고 글도 많잖아요. 전 아직까지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했다? IQ가 높아서 성공했다? 중고등 때 최상위권이어서 사회에서 성공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들이 많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악바리가 있었다. 리더십이 좋았다. 성품이 너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돕더라 등등.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동기들, 동창들 생각해보면요. 운으로만 치부하기엔 다들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하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주요하게 필요한 능력이 인지능력, 즉 지능, IQ라면 방금 말씀드린 집요함, 빠른 실행력, 리더십, 인맥을 만들어내는 인간관계 능력, 이러한 능력을 통칭해서 비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비인지 능력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교토대학교 모리구치 유스케 박사가 쓴 비인지 능력의 힘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비인지 능력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두 번째, 자신과 마주하는 능력.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의 성공에 직결될 핵심 역량과 관련 있는 능력을 꼽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오늘부터 당장 키워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지구력, 그릿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차분하게 실행하기 위해 엑셀을 꾹 밟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여러분, 지구력은 유전일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모리구치 유스케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어른 실험자가 상자 속에서 장난감을 꺼내려고 하는 모습을 아기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실험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른이 힘들여서 노력해서 장난감을 꺼내는 노력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이 쉽게 장난감을 꺼내는 비노력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서 어른 실험자가 장난감의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장난감을 아기에게 건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아기가 버튼을 눌러도 장난감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아이가 얼만큼 소리가 나게 하려고 시도하는지 그 지구력, 그릿을 측정하는 건데요. 주변 어른들의 노력이 아기의 노력에 영향을 준다면 노력 조건의 실험에 참여한 아기들이 다른 조건의 아기들보다 더 오랫동안 소리가 나게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실험 결과 실제로 노력 조건의 아기들이 더 오랜 시간 끈질기게 소리가 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지구력을 약하게 하는 어른들의 행동을 측정도 했는데요. 한 그룹에서는 아이가 노력하고 있을 때 과제를 해결해서 도움을 주고 다른 한 그룹은 도움을 안 줬어요. 실험 결과 아이들이요, 어른의 도움을 받은 그룹의 경우 지구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꼭 참아야 한다고 하네요. 모리구치 유스케 박사가 지구력을 키우는 부모의 말이 뭔지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캡처 준비하시죠. 오늘부터 다 같이 능력이 아니라 과정과 행동에 칭찬해 주시죠. 두 번째는 실행 기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욕구를 억누르는 힘입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참는 힘이에요. 자, 시험 기간에 SNS로 소통하면서 친구랑 수다 떨고 그러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힘, 절제력. 흥미롭게도 조사 결과 어릴 때 이런 실행 기능이 높았던 사람은 낮았던 사람보다 33세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10대에 술이나 담배에 손 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10대에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실행 기능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운동, 악기 연주, 여러 방법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겨울에 또래보다 뛰어나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현직에 계신 선생님을 인터뷰했는데 해당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문해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환경 설정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환경 설정? 그게 어떤 네. 말씀이시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이게 네. 좀 말이 안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밥 먹고 나서 양치하고 자기 전에 씻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공부하는 거 습관으로 익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할래 말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주말에는 도서관 가는 날. 그래서 아이가 그냥 도서관 가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의 환경인 거고 도서관 갈래 안 갈래를 묻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을지가 아이들의 선택인 거고 그냥 아이들 환경을 딱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신문을 너 읽을래 안 읽을래가 아니라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옆에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거 신문 읽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구독해서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게. 그러니까 환경이 자연히 이제 궁금해하는 환경이 되게. 환경 설정 정말 중요한 것 같죠? 모리구치 유스케 박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이들이 특히 참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만 참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참지 않아도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에 유혹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아이랑 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A 부모님은 아이는 책 읽게 하고 본인은 태블릿으로 업무를 봐요. B 부모님은 아이도 책 읽게 하고 본인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요. A, B 둘 다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환경이지만 A 환경에 있는 아이는 부모님이 태블릿으로 노는 건 아니지만 태블릿으로 영상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굳이 이렇게 유혹거리를 주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 감정지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99%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아이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나요? 솔직히 인사 잘하고 감사 표현 잘하는 아이 아닌가요? 어른들도요, 개인 사업 번창하시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요, 딴 거 없잖아요. 먼저 인사해 주시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 표현 잘해주시는 분들이 뭘 하더라도 잘 되지 않으시던가요? 감사 잘하는 게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 감사가 지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스탠퍼드 출신 뇌과학자 김보경 박사님과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점을 찾아내는 것은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감사하려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긍정적인 일을 뽑아내고 그것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생각을 한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 아이가 일상 속에서 많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아이였으면 좋겠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콘목달 커뮤니티 오은한 대표님이 알려주신 팁인데요. 짧게 보시죠. 좀 잠드는 걸 어려워해요. 엄마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잠이 올 때까지 감사 핑퐁 할까? 감사한 거를 서로가 계속 핑퐁을 주고받는 거예요. 탁구 치듯이. 들이 끌어안고 잠들 때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감사했어? 이러면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네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잘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는 브루스 삼촌이랑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 또 지가 그 사이에 찍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요번에 친구가 나한테 뭘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감사했어. 그러면 그냥 take turn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모든 그 순서 바꾸기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잠시 잠깐 사이에 자기는 오늘 뭐가 감사했지를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잠이 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감사 잠들 때까지. 자, 오늘부터 감사 핑퐁 시작해 보시죠. 비인지 능력의 힘,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비인지 능력 중에서 오늘은 실행 기능, 지구력, 감정 지능을 어떻게 높여드리는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아니면 다른 재능을 잘 찾아내건 뭘 하건 결국 자기를 잘 절제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남들과도 잘 지낼 때 뭐라도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인지 능력의 힘의 중요성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인지 능력 중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능력 외에도 자기 효능감, 그리고 향사회성 행동 등 더 중요한 능력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같은 솔루션이라도 접근이 달라야 하고 타이밍도 달라야 한다고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